건강 읽어주는 요쌤입니다. 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에 편입해서 공부를 마쳤고요. 지금은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딴 자격증은 다이어트 코칭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건강 컨설턴트의 도구로 지금 PM을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 몸으로 제품에 대해서 임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임상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기는 했지만 제가 비타민, 미네랄의 자연 치유력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만성염증이 있었는데 이 만성염증을 이제 PM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변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제품을 먹고 미생물 종수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장이 개선되었고요. 또 적혈구 미성숙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질환인데 이 적혈구 미성숙의 수치가 개선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능력, 즉 활성산소를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이 항산화 능력이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염증도 잡고 장도 좋아지고 항산화가 만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비타민 미네랄의 자연 치유력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 3,560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그 건강한 청장년이 한 8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이죠. 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제 암 환자들이 이 NK세포 활성도가 너무나 낮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40, 60 막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 복용을 많이 하시되 굉장히 생체 이용률이 좋아야 되겠죠. 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에서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간에서 80%가 만들어지고 음식 조절은 20%예요. 그래서 간에서 필요한 만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 LDL 유조선 이거를 타고 각 조직의 세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조직의 세포는 왜 필요하냐면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보호막이죠.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막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쓰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HDL은 쓰고 난 콜레스테롤 간으로 회수하는 그러한 유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DL은 사실 타입이 있어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A타입은 크고 부드럽고요. B타입은 작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제 LP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밀도 지단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B타입과 LP 저밀도 지단백이 높은 분들은 이제 병원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또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석 원장님께서는 똑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건강했고 한 사람은 질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고 활성산소가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함께 뭉쳐서 혈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이석 박사님께서도 LDL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 수치가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콜레스테롤은 일단 세포막은 모든 세포의 보호막인데 그 보호막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흐물흐물해져서 세포가 건강할 수가 없고 보호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와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은 세포 구성 성분이고, 그리고 신경세포, 그리고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고 이 LDL 콜레스테롤이 40, 60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틴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이제 메발론산 경로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간에서 이루어지는 경로예요. 그런데 이 경로를 거쳐서 코엔자임 Q10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이 경로를 통해서 프렐릴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타틴으로 딱 약을 먹으면 이 환원 효소 두 번째 부분부터 이게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코엔자임 Q10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렐리화된 단백질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김동화 박사님이 줌 수업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큐텐이 만약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코큐텐의 역할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코큐텐은 심장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95% 관여해요. 필수라는 얘기죠. 에너지를 낼 때 필수이다. 코큐텐. 그런데 이 메발로산 경로가 이제 돌아갈 때 스타틴으로 억제가 되면 코큐텐 합성이 감소되고 ATP 생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ATP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육이 알통만 근육인가요? 네. 허벅지만 근육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기관, 심장, 위장, 얼굴, 그리고 이런 어떤 눈이나 안구나 이런 것들을 붙잡아주는 것, 이렇게 다 근육인 거죠. 이런 근육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러한 경로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경로를 봤을 때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 질환이 생기고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 기능 저하는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점점 이게 활동을 안 하니까 저하가 되는 거고요. 코엔자임 Q10이 심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뇌세포가 70%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렐릴화된 단백질군의 이제 군이 생성이 안 되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거든요. 얘가 세포 성장과 염증 반응 조절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성장과 염증 반응 조절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암 발생 관련해서 세포 성장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염증이 과도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경세포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포 골격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홍세용 박사님은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고혈압과 당뇨가 생기신 거예요. 본인에게 이게 처방을 하려고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약물요법이 있다면 비약물요법을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약은 효율성과 효과와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을 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그런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3대 1, 효과는 3이고 부작용이 1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항암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 치료제의 경우에 심한 부작용이 있어도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면 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세포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 안 돼요. 어려워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전한 그런 치유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는 영양소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비타민 미네랄의 치유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한경 박사님의 환자 혁명에 보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마그네슘은 아직도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관절염 환자에게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고 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 약물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틴보다 훨씬 안전한 나이아신 사용을 제안한 박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았죠. 그 이유가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코엔자임 Q10, 폴리코사놀, L-카르티닌, 카르니틴, 아르기닌, 라이보스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들인데, 얘네들이 합성된 약물이 아니라 자연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고요. 또 암에 스위칠 거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현재의 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한 맹신을 그만둬라.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우리의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라. 그러려면 현대인들은 영양 보충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영양 보충제는 체내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약효식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김진목 의학 박사님께서는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주치의들이 건강 보조식품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간에 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간에 큰 손상을 주는데 더 추가적으로 손상을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음식은 뭐든 먹으라고 하면서 건강 보조식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연 성분, 네, 이런 천연 성분은 반찬과 같다. 그래서 반찬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동아 박사님도 PM 제품은 세포 수용체가 너무 좋아하는 약효 식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9월 22일 날 다이어트 코칭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강력한 식이요법과 적절한 영양소를 항산화하는 것, 해독,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약처럼 효과가 있는 식품을 우리는 약효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약효식품은 100% 자연 유래 물질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연이라고 하는 건강식품 회사들의 제품들이 사실 30%만 들어가도 천연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100% 천연 물질, 자연 유래 물질을 찾아야 한다. 그게 PM이다. 그 PM이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약효식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PM은 글로벌이 인정한 약효식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효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배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할랄, 네, 인공색소, 향료, 방부제, 합성 첨가물 있으면은 할랄을 패스할 수가 없죠. 다음에 원산지 투명성, 이거는 코셔, 네, 원재료 출처와 생산 과정의 명확한 표기를 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코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킬링 리스트 같은 경우는 호르몬 전고체,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각성제, 이제 이런 것들이 미함유되어야만 패스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 선수들이 이 도핑 프리이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운동 중에, 대회 중에, 경기 중에 이 PM을 먹고 성과를 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영양의 보존은 조리 및 가공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효소의 손실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NTC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NTC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에 안팎해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독점적인 영양소 전달 개념이죠. 근데 이 NTC를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 NTC를 위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여 개의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었다. 물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세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제과학위원회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 상태는 액체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네, 액상이죠. 액체 상태로 되어 있죠. 액체 상태에서 물과 함께 섭취를 해야 되죠. 네, 캡슐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뮤노겐이고 하나는 탑쉐이프인데, 뮤노겐은 왜 캡슐이냐면 모세혈관 끝까지 가서
활동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어서 가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캡슐이고 우리 이 탑쉐이프는 소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GLP-1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되어서 소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캡슐로 만들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솔브는 정말 독보적인 그러한 기술인데요. 지용성의 수용화예요. 그래서 정말 이 듀오를 물에다가 섞으면은 다 섞이고요. 정말 신기한 게, 그러고서 이제 마시잖아요. 그럼 컵에 기름기가 한 개도 없어요. 네, 지용성을 수용화했다는 것,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용성을 먹으면 간과 담에 그런 간과 담에서 담즙이 나와서 소화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소화흡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GP라고 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은 2대1로 비타민 B6와 2는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비율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글로벌 인증 3 이렇게 킬린리스트, 할랄, 코셔 이런 것들이 다 전 제품이 패스가 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우리 이석 의학 박사님께서는 우리 스몰댄스가 문제인데,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면 스몰댄스가 문제인데, 스몰댄스 LDL을 없애주는 그러한 스몰댄스 LDL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비타민C, 나이아신, 엽산, 아연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듀오에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아침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 A, C, 셀레늄과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에는 비타민 B1부터 12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레이트에는 네, 마그네슘, 크롬, 셀레늄 뭐 등등 구리, 아연, 망간 해가지고 철분 뭐 이렇게 8가지의 필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종 세트에다가 우리 듀오까지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한번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의 약이죠. 그 스타틴이 왜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틴은 굉장히 우리 세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굉장히 안전하게 콜레스테롤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치유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꼭 확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섭취를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고지혈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이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의 자연 치유력으로 한번 치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